지금 당장 이 영상을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예금은 생각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한국은행이 있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으니 안심이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겁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여러분의 손발을 묶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당신 스마트폰 앱에 설정된 이체 한도입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 통장에 억 단위로 돈이 있는데 왜 하루에 3천만 원밖에 못 빼냐? 은행이 내 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디지털 뱅크런의 진짜 함정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미리 막는 법,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구체적인 설정법을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현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체 한도로 인해 내 돈을 제때 보호하지 못하는 비상사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설명보다 실행이 먼저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 현재 내 이체 한도 확인하기입니다.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여십시오. 메인 화면 왼쪽 상단이나 하단에 메뉴 버튼이 있을 겁니다. 3개 모양이거나 햄버거 모양입니다. 그걸 누르십시오. 메뉴에서 이체 한도 관리 또는 이체 설정 또는 송금 한도를 찾으십시오. 은행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걸 누르십시오. 화면에 숫자가 보일 겁니다. 1일 이체 한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하루 이체가 수천만 원 수준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3,000만 원, 어떤 분은 5,000만 원. 은행마다 보안 설정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그 돈을 하루 만에 전부 옮길 수 있습니까? 통장에 1억 원이 있는데 하루 이체 한도가 3천만 원이면 나흘이 걸립니다. 첫째 날 3천만 원, 둘째 날 3천만 원, 셋째 날 3천만 원, 넷째 날 1,000만 원. 그 나흘 사이에 은행이 문을 닫으면 끝입니다. 돈은 있는데 못 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이체 한도를 최대로 상향하십시오. 이체 한도 관리 화면에 한도 변경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십시오. 최대로 올리십시오. 보통 은행들이 1일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인증 수단입니다. 한도를 높이려고 하면 앱이 물어볼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증하시겠습니까? 보안카드, 공동인증서, OTP? 반드시 OTP를 선택하십시오. OTP가 뭐냐고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입니다. 작은 기계인데 버튼을 누르면 6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있어야 고액 이체 한도를 최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OTP가 없다는 겁니다. 보안카드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안카드로는 한도를 크게 올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실물 OTP가 있어야 1억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OTP가 없으신 분들 지금 당장 신청하십시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은행 앱에서 신청하십시오. 택배로 배송됩니다. 이틀에서 사흘 걸립니다. 둘째, 은행 지점에 직접 가십시오.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000원 정도입니다. 이 10,000원짜리 기계가 위기 때 1억, 2억을 지킵니다. 세 번째 단계, 미리 연습해 두십시오. OTP를 받으셨습니까? 실제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십시오. 소액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보십시오. 10,000원이나 10만 원 정도로 이체 화면에서 OTP 번호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OTP 기계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6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그걸 입력하십시오. 이체가 됩니까? 됐으면 성공입니다. 왜 미리 연습해야 할까요? 위기 상황에서는 긴장하거든요. 손이 떨립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한번 해보면 위기 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뱅크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비대면 한도, 상향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까다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금융불안 시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한도를 올리려고 해도 이미 늦습니다. 앱이 느려지고 서버가 마비되고 설정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겁니다. 한도를 올리는 게 위험하지 않냐고요? 해킹 걱정되시죠? 평소에는 적정 수준으로 두십시오.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로요. 그리고 위기 신호가 보이면 그때 최대로 올리십시오. 은행 부실 소문이 들리면,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그날 바로 한도를 1억으로 올리고 돈을 옮기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미리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OTP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3년 3월 9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단 하루 만에 인출 요청이 420억 달러 규모로 쏟아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입니다. 목요일 저녁까지 이 은행은 정상 영업을 했습니다. 목요일 밤 소셜미디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사람들이 예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대형 고객들, 그 다음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까지 오전, 오후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금요일 오후 은행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다음날 주말이었고 월요일에는 정부가 은행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역사의 은행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돈을 옮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첫째, 시스템 마비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앱에 접속했습니다. 서버가 터졌습니다. 앱이 느려졌습니다.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 둘째, 이체 한도 때문이었습니다. 앱이 작동한다고 해도 하루 한도에 걸렸습니다. 1억 있어도 3천만 원만 옮기고 나머지는 내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없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당장 직원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보호 한도를 넘는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후 미국 정부가 긴급 조치를 내놨습니다. 예금 전액 접근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의 혼란은 이미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이미 작년이죠. 2025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늘었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예금자 보호금은 즉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기준상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지급금 같은 제도가 있어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내 돈을 당장 바로 쓰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카드값은요? 대출 이자는요? 자녀 학원비는요? 병원비는요? 통장에 1억 원이 찍혀 있지만 당장 쓸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 통장에 2억 원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1억 원까지만입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은행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 자산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남는 게 있으면 예금자들에게 돌려줍니다. 없으면 못 받습니다. 1997년 IMF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은 당시 종금사에 2억 원을 맡겨뒀었습니다. 가게 팔아서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종금사가 망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당시 2천만 원까지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청산 과정에서 거의 못 받았습니다. 결국 박 사장은 1억 8천만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결국 내 돈을 실시간으로 옮길 수 있는 이체 한도를 확보해두는 것이 예금자 보호법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보호책입니다. 한국도 뱅크런이 시작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금 뱅크런은 신발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서 일어납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앱에 접속할 겁니다.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부 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 접속했거든요. 은행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량의 100배가 몰리면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이체 한도 상향입니다. 지금 즉시 앱에서 한도를 확인하고 최대로 높이십시오. OTP가 없다면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십시오. 10,000원 투자하십시오. 평소에는 적정 수준으로 두고 위기 신호 보이면 최대로 올리십시오. 하지만 그러려면 미리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예금 분산입니다.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두지 마십시오. 2억 원 있으면 2개 은행에 나눠 넣으십시오. 3억 원이면 3개 은행에요. 같은 은행 다른 지점은 소용없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모든 지점이 같이 망합니다. 반드시 다른 은행에 넣으십시오. 인터넷 은행도 활용하십시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이것들도 다 예금자 보호 적용됩니다.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10분 만에 계좌 개설됩니다. 셋째, 유동성 확보입니다. 위기 초기 시스템 마비를 대비해 한두 달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십시오. 한 달에 300만 원 쓰시는 가정이면 6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두십시오. 왜 현금이 필요하냐고요? IMF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이 문 닫고 ATM 기계 멈추고
카드 결제 안 되던 때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현금이었습니다. 40대 직장인 이 과장은 IMF 직전에 우연히 보너스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500만 원 집에 넣어뒀습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 월급이 밀렸습니다. 은행에서 돈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 가족은 석 달을 그 돈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 500만 원이 가족을 살렸다고. 현금은 소형 금고에 보관하십시오. 10만 원 정도면 됩니다. 튼튼한 금고에 넣어서 집 안 안전한 곳에 두십시오. 옷장 깊숙이, 침대 밑, 다용도실 구석. 준비할 시간은 위기 전까지만 주어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2008년 9월 15일 160년 역사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미국에 연방준비제도가 있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금융위기는 제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금융위기는 예고 없이 빠르게 옵니다.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설마 하는 사람입니까? 선택할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위기가 오고 나면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바로 실행하십시오. 은행 앱 열고 이체 한도 확인하고 올리십시오. OTP 없으면 신청하십시오. 예금 분산 계획 세우십시오. 현금 인출하십시오. 오늘 안에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평생 저축을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한국은행도 정부도 은행도 당신 돈을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음 위기는 언제 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올 때는 빠르게 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돈, 당신이 지키십시오.